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었을 때 속으로는 화가 나고 마음이 복잡한데 막상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본 적 말이에요.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 스스로를 자책하며 감정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험이요. 오늘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향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볼게요. 내향인의 감정 조절 문제. 내향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때로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감정 조절에 있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눌린 감정은 결국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자신감 저하나 우울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향인은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내향인은 감정을 억제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향인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의 갈등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30대 직장인 A씨는 팀원들과 의견 충돌 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소극적일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했고 이로 인해 불면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대 대학생 B씨는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내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며 점점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향인은 갈등 상황이나 부정적인 사건에서 자신을 탓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면의 스트레스를 키우고 심리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이유. 그렇다면 왜 내향인들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 때문입니다. 내향인은 타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억누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향인은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향인은 신중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행동과 말을 분석하거나 걱정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고민이 많아지면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감정 조절의 중요성. 그렇다면 왜 감정 조절이 중요할까요? 감정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삶에 활력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지만 분노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신호일 수 있고, 슬픔은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애도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눌린 분노는 결국 폭발하거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슬픔은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심리적 건강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조절 방법. 첫째,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기. 그렇다면 내향인들이 건강하게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기보다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긍정적인 감정 표현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고마워, 잘 지냈어? 같은 짧은 말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또 갈등 상황에서는 바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히 생각한 뒤 짧게라도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 보세요. 그 부분에서 조금 서운했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면 부담감이 줄어들고 행동으로 옮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방 청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겠지만 2분만 정리해보자고 시작하면 의외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요. 둘째,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기.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이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기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오늘 기뻤던 일이나 속상했던 일을 간단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그 원인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명상이나 호흡 훈련 같은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는 내향인이 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부담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키우는 것, 그리고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여러분도 지금 바로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 느낀 기분을 기록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도 크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감정 조절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발전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